중국이 또 중국다운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당에 대한 충성심을 검사하기 위한 조사단을 전국 50만 곳에 파견해서 점검하고 이를 통해서 부패 분자들을 속출하고 있어서 그런 겁니다. 이들은 한마디로 빨간 완장을 찬 시진핑 직속 부대가 전국을 휩쓸고 다니면서 반동 분자들을 처벌하는 그런 형국입니다. 지금 중국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Y타임스가 짚어봤습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9일 중국 최고 사정기관인 중앙기율검사위원회가 전국 50만 총급 농촌마을에 수만 명의 부패 조사관을 파견해 대대적인 점검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반부패 운동이 군과 금융계 고위급을 넘어서 행정구역 가장 하급 단위인 촌까지 여파가 미치고 있다. 이렇게 보도해서 주목을 끌었습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어서 비리 척결을 위시로 한 당 충성도 점검을 위해서 총급 단위까지 대대적인 조사단을 파견한 것은 중국에서도 처음 있는 일이라 그러면서 올해 2월 도입된 규정에 따라 당의 시군위원회의 조사 대상에 총급 단위가 처음 포함됐다고 밝혔습니다. 빨간 완장을 찬 중국 공산당의 조사관들이 전국 방방곡곡을 누비면서 온 나라에 공포심을 조장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전국적인 충성도 점검은 올해 1에서 3분기에 농촌마을에서 7만 7천 명이 부패와 비리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았다고 발표한 지 한 달 만에 나왔다 그러면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70% 증가한 수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앞서 리시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이번 발표를 앞두고 당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일상생활 가까이에서 발생하는 부패와 부정행위를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면서 이번 전국적 단위의 부패 단속의 최우선 순위는 당에 대한 정치적 충성심을 점검하고 그들이 지도부의 결정과 정책을 잘 이행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이런 기조를 뒷받침이라도 하듯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이날 최근에 민생 관련 부패 범죄 선고 결과를 공개하면서 매우 작은 단위의 부정부패라는 뜻의 잉탄이프 그러니까 파리의 탐욕과 개인미의 부패의 처벌의 중요성을 설파했습니다. 중국 관영인민일보를 통해서 공개된 사례를 보면 공공임대주택 담당자가 금품을 받고 대상자 선정에 관여한 사건, 초등학교 교장이 각종 업무에서 뇌물을 받아 989만 위안 한 18억 원을 부정축제한 사건, 의료보험 담당 직원이 의료보험료를 횡령한 사건 등 이 주거, 교육, 의료, 고용, 세금 등 분야에서 법원은 각각의 피고인들에 대해서 엄한 처벌을 내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최고인민법원은 민생 분야의 부정부패 처벌에 무관용 원칙을 적용했다면서 자수하거나 범죄 수익을 반환한 경우에만 형량을 경감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데요, 전국 50만 개의 총급 농촌마을에 수만 명의 부패 조사관을 파견해서 부패를 검사한다는 중국 당국의 쇼를 보면서 누가 누구더러 똥 묻은 개라고 논하는지 한편의 코미디를 보는 듯하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지금은 부패 혐의로 복역 중입니다만 유명한 사업가인 샤오젠하가 설립한 투모로우그룹의 2천여 건의 기밀 문서를 분석해 보니까 알리바바 그룹의 마인 회장과 최소 10억 달러의 돈거래가 있었다고 밝히면서 마인은 중국 내 고위 정치인들의 자산을 해외로 빼돌리는 일과 자산 매매 등을 도왔고 심지어 시진핑 주석의 누이인 치차오차오가 국영은행과 합작한 투자회사의 지분 50%를 매입하고 시 주석 집권 초기 부패 척결을 위해서 시 주석 일가가 투자에 손을 떼도록 지원하는 등 다양한 능력을 발휘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뉴욕타임즈는 이와 관련해서 마인은 샤오제나와 해외 다양한 비밀 계좌나 창구 등을 통해서 돈거래를 했는데 이를 통해서 중국 공산당 엘리트 등의 권력층과 부유층들의 자산 이전과 돈 세탁을 하는 창구로 활용되었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 이설의 부교의도 펑청이 호주 시드니 공과대학교의 중국학 부교수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중국 내 고위층들의 여교의 자산 관리 등에 문제가 잇따라 폭로되고 있는 것은 그만큼 중국의 전체주의 권력이 이완되고 있다는 것이라 그러면서 중국은 이미 권력 엘리트 자본주의가 되었다라고 전했습니다. 펑청이 교수는 이어서 중국이 개혁 개방 이후 민간 자본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일부 시장을 개방했기 때문에 이미 중국의 토지, 금융, 광물, 교통, 통신 등 중국 국가의 핵심 자원은
당 국가와 당 국가의 힘있고 부유한 사람들의 손에 통제되어 왔다 그러면서 이렇게 중국은 돈과 권력 간의 거래가 얽히고 설킨 권력 자본주의가 형성돼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권력층과 최고 부유층들 간에는 이미 돈과 권력 간에 서로 주고받는 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들의 밀착은 한마디로 공생적 관계이고 이들만큼 부패한 족속도 없다는 겁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중국에서는 당국이 통제하는 시장이 끼어들려면 당연히 권력자에게 의존하여 기회를 얻어야 하는데 이 모든 순간순간에 돈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부유인은 이에 대해서 권력자는 자신의 권력이나 영향력을 이용해서 기업인이 시장에 진입하고 불법적인 이익을 포함하여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모색하고 기업인은 당국이 통제하는 시장 공간을 대가로 권력자에게 의존하여 기회를 얻고 결탁하는 당과 국가 자본주의에서 특수한 종류의 정치-기업 관계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대만경제민주화연합 싱크탱크의 라이중창 소장도 VOA하고 인터뷰에서 중국 공산당과 중국 정부, 대기업 컨소시엄이 얽혀 있는 것은 서로가 이미 공생적 관계이기 때문이라 그러면서 그렇기 때문에 공산당은 당연히 이들 기업 컨소시엄에서 돈을 빼내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기업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를 공산당이 만들어줬기 때문에 공산당이 그 부의 일부를 가져가는 것을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고 이런 금전 관계가 공식적인 채널로 정당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비공식적이고 사적인 채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의 사회체제 자체가 이미 뿌리 깊은 부패로 얽혀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VOA는 이어서 알리바바의 마인이 거대 기업을 소유하고 있으며 강력한 힘을 가진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알리바바의 통제권을 중국 공산당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그러면서 알리바바를 소유했던 마인도 결국 회사에서 쫓겨났으며 시진핑 일가의 백기사 역할을 하면서 다른 공산당 실세들의 자산을 숨겨줬던 샤오젠하도 2017년 3월 홍콩에서 비밀리에 체포되어 13년형의 징역을 선고받았다라고 지적했습니다. 중국에서는 시시때때로 대대적인 부패 청산 작업이 벌어지곤 합니다. 그 목적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정적 제거용이고 또 다른 하나는 중국 사회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서 중국 사회가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함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만 국방안보연구소의 중국 공산당 정치 군사 및 작전 개념 연구소의 낸시 팡 교수는 VOA에 사실 시진핑 주석이 취임한 후에 부패 찾기라는 명분으로 권력층 인사 중 상당수를 숙청했고 그 주변에도 권력층의 재산 도피 등을 도와준 자산가들이 있었지만 모두 좋은 결말을 맞이하지 못한 것 같다 그러면서 중국의 복잡한 정치 및 비즈니스 환경에서 중국 사업가들은 평화롭게 사업을 하기 위해 이익을 권력층과 나눌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습니다. 낸시 팡 교수는 이어서 중국의 권력자들이 길을 쓰고 자산을 해외로 이전하는 것은 그들 역시 언젠가는 정치적 권력을 잃을 수 있기 때문에 최소한 그 이유를 대비하기 위해 해외 자산을 만들어 놓는 것이라 그러면서 시진핑 주석이 부정부패와 국부 유출을 강력하게 단속하면서 대기업과 권력층의 해외 자산 이동이 가속화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중국에 있어서 고위층들의 부패가 더 늘어나는 것은 한마디로 중국 공산당이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비롯된 것이라는 진단도 나와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VOA는 지난 8월 27일 한때 중국에서 기자로 활동했던 망명 언론인인 덩유엔의 기고글을 통해서 중국은 시진핑 시기 들어 부패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그러면서 시진핑은 집권 10년 동안에 중국의 상황을 악화시키면서 중국인들의 불안감을 키웠고 급기야 중국 공산당의 미래 비전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들면서 중국은 내부적으로 더욱 부패할 수밖에 없게 됐다 이렇게 진단했습니다. 부연이 이어서 시진핑 주석의 권력이 강화되면 될수록 다시 말해 절대적 권력자로 우뚝 설수록 내부 및 외부의 제약이 사라진다는 것을 뜻한다 그러면서 지금 시대는 시진핑에 대한 복종이 형식화되어 있으며 이런 상황이 오히려 통제불능의 부패를 낳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VOA는 시진핑은 취임 초기부터 부패 청산에 엄청난 노력을 기울였고 실제로 상당한 수의 권력자들이 부패 혐의로 체포되었음에도 날이 갈수록 또다시 부패 혐의로 조사를 받고 또 체포되는 사람의 수가 줄지 않는 이유는 그만큼 부패가 중국 사회에 만연해 있다는 것이고 누구든지 부패 혐의를 조사하게 되면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는 걸 뜻한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부회는 그러면서
이 중국 사회는 원천적으로 부패할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러면서 공산당 일당 독재 체제에서 외부 감독이 허용되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부패는 누적될 수밖에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 부패 청산은 1인 체제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지적하는 겁니다. 이렇게 중국의 부패는 이미 일상화되어 있는 폐악한 사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시진핑을 비롯한 어느 누구도 부패 구조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걸 뜻합니다. 그런데도 끊임없이 부패 사정을 하는 것은 그만큼 권력 구조가 불안하다는 증거이고, 이를 통해서 사회적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면서 시진핑에 대한 충성심을 고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시진핑에 대해서 더욱 경외하는 분위기가 조성될 수 있을까요? 한마디로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없습니다. YTN 국제정세 분석의 주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